워낙에 일본에 특이한 게 많다 보니까 현금도 못 버리고 다나카상. 제가 일본에 가자마자 제일 놀랐던 게 아니 어떻게 이런 택시가 아직도 굴러다니나. 이거 80년대 디자인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설마 하셨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일본이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피처폰이고요. 그 왜 우리나라에서 카톡을 쓰듯이 일본에서는 라인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피처폰에서 라인이 가능하도록 한 예, 우리 썸네일에도 나온 주인공 팩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작에 없어졌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쓰고 있죠. 혹시 팩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일단 나무위키 가셔서 일본에서 카드 못 쓰는 건 이미 유명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짤랑이 들고 일본에 가야 되는 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놈의 도장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도 회사에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 도입이 된 게 이 도장을 찍는 기계가 나왔죠. 예, 겉보기에는 좀 깜찍해 보이는데 이게 바로 플로피 디스크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식의 US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용량이 가장 큰 게 1.44메가. 요즘 어디 쓸 데가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럼 도대체 왜 일본은 이렇게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걸까?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다 보면 일본이 너무 고령화가 돼서 아직까지도 아날로그를 고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 팩스나 도장 이런 거 안 쓰냐 이 말이죠. 사실 일본 사람들이 왜 아날로그를 안 버리냐면 바뀌기가 싫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은 뭔가 바꾸는 걸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들 신주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신주쿠 가면은 뭐 신주쿠역, 뭐 백화점, 지하, 그리고 지하 로터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혹시? 이게 지은 지 거의 60년 정도 된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국회의사당에 있는 이 의자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50년 정도 전에 쓰던 디자인인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의 한국과 일본입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변한 동안에 일본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일본이 왜 안 변하냐? 첫 번째 가설, 일본이 섬나라라서 그렇다. 예, 워낙에 일본에 특이한 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게 주로 일본 섬이니까 이런 식의 결론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이 섬이라서 아날로그를 버리지 못하는 거라면 똑같은 섬인 제주도나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뭔가 시류에서 벗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주도 팩스 많이 쓰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고집한다, 이거는 좀 틀린 두 번째 가설, 유전적인 이유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일본의 유전적인 뿌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본인들은 크게 두 가지 민족의 혼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민족 중에 첫 번째 민족이 조몬징이라고 해서 남방계 해양 세력입니다. 대만이나 필리핀에 사시는 분들의 조상님들과 이제 같은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먼저 그 일본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한반도를 거쳐서 온 야요이징이라는 민족이 조몬징들을 동쪽으로 몰아내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요이징은 사실상 우리 조상님들과 친척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우리의 조상님들과 이제 남방계 해양 세력의 혼혈 민족.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일본에서도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와는 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남방계 민족들의 혈통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서쪽으로 오면 올수록 우리와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근데 만약에 일본의 독특한 문화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거라고 한다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필리핀도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서 이유를 찾는 것은 틀렸다. 여러분들 혹시 10년 이상 된 베프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셔보셨어요? 그럼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주변 사람이나 일터 같은 거는 쉽게 바뀌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변 환경들이 계속해서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땅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게 떠나가도 나를 지켜주는 게 바로 땅이거든요. 근데 지구상에서 땅한테 배신을 당한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일본입니다. 무슨 소리냐? 일본은 지진이 너무 많아요. 전 국토에 걸쳐서 매일 지진이 있는 나라예요. 일본인들 인생에서
최소 한두 번 정도는 강력한 대재앙급의 지진이 와요. 아마 동일본 대지진은 아실 거예요. 2011년도에 있었던 거. 근데 1995년도에도 코베란드에서 정말 재앙급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학부모님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같이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바뀌지 말아야 될 땅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늘 단단하게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가 결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늘 변하지 말아야 될 땅이 변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도 팩스도 플로피 디스크도 현금도 못 버리고 다나카상 머리도 안 변한, 지금 일본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왜 팩스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편하잖아. 근데 사실 그분들의 마음에는 그분들조차 모르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제가 일본이나 베트남에서 경험한 거라든가, 그리고 일하면서 미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하고 경험한 일들, 거기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썰을 풀려고 하거든요. 일단 오늘 구독을 좀 박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썰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마음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